따뜻한 거 같은 경우에는 1:16의 비율로 내려드릴 거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1:9의 비율로 내려드릴 건데 추출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내리고 있고 어떤 식의 생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드리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내려드릴 커피는 콜롬비아 산루이스 커피 내려드릴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 가공 방식은 언에어로빅 허니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공할 때 커피를 수확을 해서 수확된 체리 자체를 그레인프로백에 넣고 36시간 정도 무산소 상태로 발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꺼내서 허니 정도의 상태로 과육을 벗겨내가지고 건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는 20g 담아줄 거고요. 향만 한번 먹어. 먼저 맡아보세요. 린싱은 안 하시나요 혹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린싱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오래된 주제였어요. 내부적으로 분분하긴 한데 약간 추세가 요즘 필터를 놓고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내부적으로 기준은 하지만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별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대신에 할 거면은 니네 스테이지는 다 해. 안 할 거면 니네 스테이지는 다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죠. 왜냐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간에는 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커피는 지금 19.8g 쓰셨는데 원래도 이렇게 쓰세요? 아니 20g 넣으려고 했는데 네, 0.2g 모자라서 네, 조금만 더 갈까요? 커피를 평평하게 해주고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건데 블루밍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2.5배수에서 한 3배수 정도 충분히 커피 베드가 적셔질 수 있을 정도로 부어줄 거고 물을 붓고 나서 옆에 있는 스푼을 이용해서 교반을 좀 해줄 거예요. 교반을 해주고 30초 정도 대기했다가 물을 총 320g을 부을 건데 나머지 그 그람수를 전부 다 부어줄 거예요. 물은 93도로 세팅되어 있고요. 타이머를 켜고 2.5에서 3배수 정도를 편하게 부어볼게요. 그리고 스푼 이용해서 커피 베드를 좀 잘 저어줄 거고요. 나머지 320까지 쭉 부어주도록 할게요. 부어주는 데 있어서 방법이 따로 있진 않아요. 저희는 그냥 되게 편하게 붓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추출이 완료된 거죠. 한 2분 30초 정도? 크게 좀 넓게 잡고 가기는 하는데 못해도 2분? 길게는 뭐 5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분 30초 정도로 커피가 추출될 수 있도록 분쇄 굵기를 좀 세팅을 했어요. 잘 저어줄게요. 마시기 편하죠. 너무 편한데요? 되게 클린커피 좋고 깔끔하네요. 꽃과 약간 산뜻한 과일 향들도 너무 좋은 커피 같아요. 아메리카노랑 똑같이 브루잉을 내릴 때도 저희가 목표하는 맛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밸런스도 잘 느껴지고 향의 캐릭터도 잘 느껴지고 그리고 마셨을 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느낌의 목표치를 정해서 커피를 내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TDS 측정해 보면 1.25% 나오게 설계된 레시피예요. 이게 어네어로빅 향이 그렇게 엄청 강하진 않네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래. 제가 운동에 심취해가지고 그 무산소 혹은 CM 여러 가지 마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특유의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 먹었을 때 이거 왜 안 나지? 어디 갔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도. 요거를 프로듀싱한 농부 같은 경우에도 어네어로빅에서 나오는 특유의 뭐 카카오닙스나 이런 발효된 향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다채로운 과일의 느낌을 좀 더 살리고 싶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발효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뜸들일 때 스터링 교반을 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블루밍 하는 과정 중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핀라우라고 해서 흔들어 하는 방식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것이 과연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에 도움을 주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스푼을 쓰거나 혹은 라우 스핀을 써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교반 방식이 블루밍을 하는 과정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되게 일관되게 나오더라고요. 이 결과물의 일관성은 관능으로 인한 평가 플러스 앞달에서 얘기한 TDS 측정. 되게 의외네요. 그 스터링을 추가한다는 거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라서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더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똑같은 결과물을 낸 거네요. 강제적으로 스푼을 이용해서 커피 파우더를 저어줌으로 인해서 커피에 뭉쳐져 있는 부분이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물이 다 흡수가 되니까 전체적인 추출의 진행이 최대한 유사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몇 번을 저어주느냐, 혹은 어느 정도 깊이로 저어주냐, 뭐 이런 게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테스트가 결과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왠지 빈브라더스라면 네.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랑 이야기하면서 자꾸 뒤로 가시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아, 네. 습관이에요, 습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제가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니시죠? 예. 한 레시피는 여기서 좀 많은 변동이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원퍼링으로 추출하실까요?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드시는 음료의 잔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비율을 유지하되 양만 조금 조정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원푸어로 저희가 내리는 걸 지금 보여드렸는데 차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의 변수인 거잖아요. 네. 단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원푸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원푸어로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추출이 온전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커피들이 있어요. 농도가 잘 구현이 안 되는. 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차수를 늘리긴 해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저희 빈바다스 와서 보시면은 2차, 3차 붙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좀 농도를 조절하는 거죠. 한 번에 내리셔도 충분히 다 커피 성분이 잘 추출되는 정도의 매전도 그런 원두들이어서 제가 뭐 설명해 드린 거로 내리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면 혹시 아이스 레시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사용되는 원두는 20g 사용할 거고 뜨거운 물은 180g 부어줄 거예요. 180g.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량은 그만큼 많이 줄였는데 줄인 이유는 아무래도 농도를 위해서겠죠. 아이스라는 것 자체가 얼음으로 인해서 마시는 과정 중에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음료잖아요. 첫 모금 자체가 그 커피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첫인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시작점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했었을 때 추출 결과물의 농도가 한 1.45에서 6.5 정도로 타겟팅을 해서 커피를 내려드리고 있어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고객이 커피를 마시기까지의 시간을 대략 1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먹었을 때 농도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를 척척척척 설계를 한 거죠. 아까 따뜻한 거 같은 경우에 비팅 KR804 기준으로 6.5로 갈았었는데 하나 정도 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6.5에서 5.5로 훨씬 더 가늘게 좀 분쇄를 해줄 겁니다. 추출하는 과정 자체는 아까랑 동일해요. 따뜻한 거랑 3배수만큼 블루밍 물을 부어줄 거고요. 똑같이 스터링을 해준 후에 30초 기다렸다가 남은 물량을 전부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농도를 훨씬 더 고농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추출된 액상 자체의 농도는 한 2%에서 2.2% 정도 사이로 위치되게 하는데 이거는 모든 스테이지가 다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스테이지별로 얼음의 빙질 상태가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되게 작은 얼음이 있는 곳들도 있고 굵은 얼음이 있는 데들도 있어서 그럼 당연히 얼음이 녹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농도를 좀 더 보완하긴 해요. 고객이 받는 음료의 농도는 최대한 균일하게 하려고 하죠. 되게 터프하게 졌죠. 그러네요. 추출이 완료가 됐고요. 한 1분 50초? 2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보통 1분 30초에서 진짜 길어봤자 2분 30초? 뭐 그 사이 될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나 디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추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디카페인이 진짜 추출 시간이 길거든요. 서버에 얼음 가득 채워주시고 여기에 추출된 커피를 부어주신 후에 한번 잘 저어주신 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원래 나가는 잔보다 조금 작은 잔에 제가 담았는데 부드럽네요. 확실히 아이스도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참 맛있는 것 같네요. 얼음을 받아놓고 추출하시진 않네요, 서버에. 그 방법으로 사실 레시피를 설계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과정인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좀 더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온도를 좀 다양하게 쓰다 보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레시피들이 다 다르게 적용되다 보면은 구현하는 것 자체가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없는 단계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야, 이 단계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그 제조하는 과정들이 단순해지고 그 커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추출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네. 농도가 구현이 안 되네.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로스터한테.
이거 어떻게 볶았어? 그럼 로스터에서 이제 로스팅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넘겨주죠. 우리 이번에 이렇게 볶았어. 근데 왜 이렇지? 이러면은 싸우는 건가요? 싸우진 않죠. 니네가 한번 먹어봐봐. 이거.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클레버로 사용하시는 거 맞나요? 네네네. 클레버가 되게 명확하게 일관성을 내는 데 있어서 두말할 것 없이 되게 좋은 기구죠. 근데 저희가 다양한 원두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 클레버를 이용해서 추출했을 때 추출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이 안 빠져요. 5분 7분이 기다려도 물이 온전하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 그 상태로 레시피를 잡아도 되긴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과정도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잖아요. 고객들이랑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서먹서먹한 느낌을 만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역동적으로 무언가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저희 전체 스테이지가 다 하리오, 칼리타 웨이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사용하는 기구들이 이제 고정이 될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내리는 것들을 많이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커피인데 다른 방식으로 내린 거 하나 있는데 그거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요거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내려놓은 거였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내리는 경험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재밌을 수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되게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는 똑같은 커피고요. 제조 비율도 똑같아요. 근데 좀 뉘앙스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른데요? 다르죠. 이거 약간 콜드브루 느낌 나네요? 아, 네, 콜드브루예요. 정확하시네요. 아, 네, 정확하시네요. 콜드브루입니다. 특히나 200g짜리 구매해서 드실 때 마지막에 막 10g, 5g 이렇게 남으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되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방법인데 조금 남은 원두, 짜투리 원두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그래도 커피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바뀌지 않게 온전하게 드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콜드브루 소개해드리는데 만드는 방법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런 저그에다가 분쇄된 커피 담고 그만큼의 10배수의 물을 부은 다음에 1시간 정도 우려서 하리오에 그냥 걸러서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커피 뉘앙스가 되게 잘 나오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 상온에 1시간 정도 우려도 충분히 맛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1시간 우린 거예요. 1시간 아, 진짜요? 상온에 그거 드시고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제가 안스타님 오신다고 하셔서 향 한번 맡아보세요. 아까 막 CMCM 얘기했잖아요. 오, 뭐야? 대박. 원에어로빅 향이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아, 이거 술 아니죠? 술 같죠? 술 같아요. 제가 먹어봤을 때 엄청 술 같았었어요. 먹었을 때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깻잎 향이 나는데요? 저희 이거 테이스팅 했었을 때 테이스팅 노트에 이거 누가 저기 뭐야 곱창에다 깻잎 쌌냐고 민트 같은 느낌 난다. 네, 민트. 민트, 허브, 카카오 닙스, 조린 베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빵빵빵빵 터져 나왔었죠. 근데 이거 내려놓은 네. 거잖아요, 심지어. 콜드브루요. 네네네. 저 원래 이렇게 발효 심한 거는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향은 되게 강렬한데 네. 막상 마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네요. 이게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브루잉으로 내렸을 때는 튀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콜드브루를 선택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찬물로 우려나는 거다 보니까 네. 뜨거운 물로 인해서 추출되어 나오는 성분들은 적어도 그냥 생각으로는 예상으로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콜드브루 방식이 저희가 이걸 고안하게 된 게 CM 프로세스, 특히나 장류 느낌 나는 애들은 이런 방식으로 내렸을 때 되게 농밀한 베리 느낌의 주스 혹은 카카오 닙스의 그 뉘앙스 되게 진한 느낌 정말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CM 나오면은 보통 친구들이 각각 스테이지에서 내가 콜드브루 내려봐봐 다 콜드브루 내려서 마셔보고 가져가고 손님들한테도 나눠주고 많이 하고 있어요. CM 저는 콜드브루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되게 매력 있네요. 아, 네네. 에티오피아도 되게 좋고 케냐도 되게 좋은데 CM이 가장 독보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똑같이 레시피가 그냥 10배수. 네, 1대10. 1대10 1시간. 네. 그 다음에 하리오 필터에 걸러서. 네네네. 이거는 커피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요. 사실 지금 판매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3달 전에 90플러스사에서 저희가 2가지를 소싱을 해서 비싼 거. 테이스팅 코스로 판매했어요. 그 코스가 7만 원짜리였었는데 그 커피 중에 하나예요. 루비예요, 루비. 아, 루비구나. 루비가 저 먹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CM을 한층 더 부스팅한 프로세스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저희 마지막 세션, 테이스팅 코스 마지막 세션 때 로스팅한 커피예요. 이거 로스팅한 지 3개월 보름 지났어요. 아, 진짜요? 재밌죠? 근데 향이 그대로. 이거 마지막에 테이스팅 했을 때랑 향이 똑같아요. 안스타님 오기 전에 내려서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야,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커피였죠. 이게 3달 된 거라고요? 로스팅된 3달 반 된 커피예요. 로스팅하고 나서 상온에 둔 건 아니고요. 저희 집 냉동고에 약간 컬렉션들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홈카페 투어 한번 가야겠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즐거운 시간이어서 아유,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마실까요? 네. 네, 하나, 둘, 셋.